달다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고전 읽기와 관련된 책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책은 다시 초등 고전 읽기 혁명이라는 책이었잖아요. 제가 사실 그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읽은 책이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다음번에 이 책을 조금 소개시켜드릴게요 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자, 고전 읽기 독서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고전이 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가에 대해서, 그리고 고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 고전을 어떻게 우리가 아이 교육에 활용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미 저희 아이하고 고전 읽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도 매일매일 빠짐없이 고전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저희 아이가 읽기 괜찮은 명심보감을 가지고 와서 좀 읽다가 이제 소장을 좀 하고 무엇이든 꾸준하게 읽어야겠다 싶어서 서점을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정말 사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제가 픽해온 책은 뭐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명심보감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명심보감보다는 사자소학이 조금 더 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단계적으로 굳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사자소학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명심보감을 읽으면 서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먼저 사자소학을 제가 사왔습니다. 이게 읽은 지 얼마나 됐냐면 오늘이 7월 22일이죠. 딱 10일이 됐는데요. 10일 만에 얼만큼을 읽었냐? 딱 한 절반을 읽은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 요 고전 한 권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먼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속도라면 이제 막 시작하면 이제 요 한 권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끝나고 나면 명심보감 을 읽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사자소학과 명심보감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원전 하나도 바꾸지 않은 원전을 아이와 함께 읽는 게 좋은지, 제가 방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어린이들이 좀 읽기 쉽게끔 수정 발췌된 책을 읽는 게 오히려 나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은 원전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고전과 관련된 교육 서적을 읽어보니까 당연히 원래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읽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저희 아이처럼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1, 2학년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완역이 된 원전을 읽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겠죠. 어른이 읽기에도 내용이 쉽지가 않은데 그 완역본을 어떻게 저학년 아이를 앉혀놓고 끝까지 다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전을 읽히려고 하다가 고전이 싫어지게 되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어리거나, 그러니까 저학년이거나 저학년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는 아직 독서 습관이 좀 잘 안 갖춰져 있다 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중학년, 고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생이라면 이렇게 초등학생을 위한 혹은 어린이를 위한 재구성된 축약 이야기가 좀 곁들여진 이런 책들을 먼저 읽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향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완역이 된 원전을 읽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 아이의 성향을 봤을 때, 연령을 봤을 때, 부모가 판단했을 때 어린이용, 초등학교용 고전을 먼저 읽는 것이 낫겠다 라고 판단이 서시면 그걸 먼저 읽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읽고 아이가 잘 따라오고 재밌어하고 뭔가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게 있으면 그러는 사이에 아이가 잘하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하면 그때는 아이에게 완역이 된 원전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길게 보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가 서점에 가서 당연히 완역본도 봤겠죠. 완역본도 보고 어린이용도 보고 비교를 해봤는데 도저히 완역본은 아이하고 함께 읽기에는 너무 무리겠다. 일단 굉장히 두껍고요.
그리고 그 한 챕부터 읽어 나가는 게 어쩌면 좀 고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독서에 관한 어떤 좋은 정서를 남기게 하려면 축약이 된 고전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같이 읽어주면서 아이가 뭔가 생각하고 감동이 일고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전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해주시면 어린이용, 초등용 고전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자소학을 절반 정도 읽었잖아요. 초등용 사자소학도 그런 효과가 느껴지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네, 아주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께 어린이용, 초등학생용 고전이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이하고 일단 사자소학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하게 돼요. 구성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자가 일단 이렇게 당연히 나와 있죠. 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한자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이제 풀이가 나와 있고 관련된 이제 해석이 나와 있고요. 이야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저자분께서 초등학생용, 어린이용으로 아이들에게 관련된 그 사자소학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게끔 스토리를 덧붙여 놓은 게 되겠죠. 이제 이 책이 어린이용으로 원작을 재구성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자소학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엄마가 직접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책을 통해서 선현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으면 좀 덜 기분 나쁘죠. 그래서 나 대신 정말 잔소리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방학 때 고전 한 권을 아이와 함께 읽고 필사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올해 방학을 좀 여름방학을 보내시면 정말 다른 거를 하지 않더라도 좀 알차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무엇을 이제 특히 좀 추천을 드리냐면, 자, 그러면 그냥 고전만 읽으면 되나요? 궁금하시죠? 이 책이 이런 식으로 고전을 읽으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말 그대로 고전 읽기 독서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아이하고 요거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필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내용이 그대로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크게 4가지가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먼저 이 책에서는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해라. 고전을 읽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자를 통해서 이제 호기심을 자극할 수가 있겠죠. 끝에 효지시야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런데 저희 조카 이름이 효지예요. 근데 이제 조카가 이제 저희 딸이랑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보다가 효지 이름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한자를 통해서 호기심을 자극해 보는 거죠. 이게 이 효지가 그 효지 뜻일까? 효지가 나왔네? 아니면 뭐 다른 한자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한자일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을 하면서 이제 고전 읽기가 시작이 되면 좋겠죠. 그다음 이 책에서 두 번째 이제 고전 독서법으로 질문하기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네 생각은 어때? 고전의 내용과 관련해서 엄마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아이가 대답을 하고 또 엄마가 질문을 던지면 아이가 반대로 또 질문을 엄마한테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엄마가 또 생각해보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이런 질의응답의 시간을 나누는 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의 힘이 넓어지겠죠.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함량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책에서는 다른 도서하고 연결을 해라.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다른 책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않더라도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요거와 관련되어서 이 책을 좀 연계해서 읽으면 좋겠다. 확장을 해가는 거죠, 독서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필사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하고 커플로 이제 저도 쓰고 아이도 씁니다. 저희 아이가 쓴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마주보고 혹은 옆에 앉아서 같은 요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같이 따라 쓰는 그 시간이 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고전 읽기는 엄마하고 아이의 관계가 정말 돈독해지면서 내가 일일이 다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이 책에서 다 잔소리를 해줍니다. 어머니도 정말 이번 여름 방학 때 사자소학이든 명심보감이든 논어이든 직접 이제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셔서 내 아이하고 읽으면 좋겠다 싶은 책을 선정을 하셔서 아이와 함께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읽고 필사를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하는 그
계획만 실천을 하셔도 저는 정말 아이가 방학 중에 성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들 여름 방학이든 겨울 방학이든 방학을 이제 한 달 정도 지내고 이제 딱 이제 개학을 하고 돌아와 보면 아이들이 정말 부쩍 자라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에 있어 보면 중고등학생들도 이미 다 자라지 않았나요? 부쩍 커져 있나요? 네, 부쩍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부쩍 커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그 한 달 사이에 정말 방학을 잘 보내고 온 아이들은 뭔가 많이 자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고 반대로 좀 뭔가 좀 안 좋게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들 그 방학을 정말 잘 보낸 아이들은 그 다음 학기가 많이 성장해 있어요. 그런데 그 방학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느냐? 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거. 특히 책 중에서도 가장 양질의 책인 고전을 읽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 명심보감, 어린이 동몽선습해서 이렇게 몇 권이 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그냥 쭉 보고 그 다음에 아이가 조금 더 성장을 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또 원전에 가까운 책 확장을 시켜 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고전을 방학 때 아이와 함께 읽고 싶은 어머니들, 오늘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이제 저희 아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중고등학교는 벌써 방학을 시작한 학교들이 꽤 있죠. 어머니들 모두 아이들과 함께 알차게 즐겁게 그리고 건강하게 방학 보내시기 바라고요. 아직 방학을 맞이하지 않은 대부분의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께서는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와 함께 어떻게 알찬 계획을 짜실 건지, 네,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하시지 마시고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요거 하나 내가 요번에 한다,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